네, 좋습니다.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 판다스 배운 지, 즉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운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덱싱이랑 슬래싱하는 방법을.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 해드렸던 몇몇 분들을 보니까 아직 특히 쿼리 문을 되게 어색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도 안 들었고, 그 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이제 안 잡혀 있는데 쿼리문을 잘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러인 거겠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찍어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데이터 프레임의 요소에는 이제 뭐 인덱스, 또 컬럼, 로우, 데이터, 그다음에 뭐 인덱스는 이제 엑시스가 0이고, 뭐 컬럼은 인덱스가 1이고, 컬럼은 이제 엑시스가 1이고, 아무튼 그런 식의 약간 엑셀 모양의 행렬꼴인 자료 구조였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 뭐 describe, info, 또 뭐가 있었지? 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배웠어?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의 최상단을 보여주는 헤드, 그다음에 데이터의 최하단을 보여주는 테일 이렇게 있었고, 데이터의 컬럼명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컬럼스라는 그 어트리뷰트도 있었고, 또 이제 컬럼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컬럼에다가 동일한 길이의 리스트를 부여하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또 뭐 필요한 게 있나? 첫날 배웠던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컬럼이다. 그리고 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둘 다 이제 반복 가능한, 즉 이터러블한 자료형이다 정도로만 월요일 스터디는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은 이제 인덱싱과 슬래싱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리스트 인덱싱이나 슬래싱을 생각해봤을 때, 리스트는 줄이 하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로만, 딱 한 칸으로만 우리가 인덱싱 슬래싱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녀석은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행 또는 열, 아니면 행열 동시에 인덱싱 슬래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행을 인덱싱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건 제외하도록 하고, 이제 열을 인덱싱하거나 슬래싱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인덱싱 슬래싱 할 때는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법이 있었어요. 록, 아이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록은 이제 인덱스 명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였고, 아이록은 이제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록은 이제 그래서 문자 열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상 이하로 이제 인덱싱이 되었고, 이제 아이록은 이제 숫자로 인덱싱하다 보니까 이상 미만으로 이제 인덱싱이 되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순서는 항상 행열 순으로 해서 행 콤마 열 찍고, 행 먼저 인덱싱 슬래싱하고 콤마 열 인덱싱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록이랑 아이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불린 인덱싱이었습니다. 불린 인덱싱은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그 결과물만, 조건값이 true인 것들만 뽑게 데이터를 뽑는 인덱싱 슬래싱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린 인덱싱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건의 결과값이 true나 false여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df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서 불린 인덱싱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록을 써가지고 불린 인덱싱을 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불린 인덱싱이 좀 더 나아가게 되어서 그 쿼리, 즉 질의라는 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문을 따옴표로 묶어서 쿼리문의 질의 형태로 던지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알아서 결과물을 뽑아준다 정도로만 질의는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월요일 수요일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오늘 배울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단 결측값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웃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전부 다 인덱싱, 슬라이싱 아니면 뭐 기타 자잘한 메소드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겨요. 내가 지금 배운 걸로 무슨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뭐 디스크라이브나 록, 아이록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죠, 그쵸?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레고 해보셨어요? 레고? 레고? 전 레고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 블록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레고 밟으면 아픈 거 그거. 약간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금 그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레고 블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레고 블록이 있고 이러한 레고 블록이 있고 이러한 레고 블록이 있어. 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것들을 쓰는 거야. 단 이것들을 그러니까 레고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잠깐만 나는 지금 뭐 성별 분포도에 따른 백화점의 판매 추이를 보고 싶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겠구나 했을 때 저는 이 무엇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짜잘한 것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결측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row랑 컬럼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 인덱스도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요 nan이라는 값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자, 요 결측치란 친구는 이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예요. 비유를 이렇게 하면 좀 더럽긴 한데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있잖아요.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휴지가 심도 없는 경우야. 오케이? 약간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렇죠? 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으니까 휴지 심까지 없는 거예요. 휴지 심이라도 있으면 몰라. 휴지 심이라도 있으면 거기는 휴지란 친구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휴지 심도 없어.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니까. 즉 결측치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값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측치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결측치라는 친구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게 되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여기에 뭐 엄청 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작은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난 모르는 거야. 따라서 이런 값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약간 디메리트,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이 약간 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올바른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측치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아시겠어요? 결측치가 왜 없애야 되는가? 결측치가 무엇이고 이게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자, 이 결측치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결측치가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판다스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동등하게 봅니다. 동등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데이터를 분석하시다 보면은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NA 값 또는 null 값 또는 NaN 값이 있는데 판다스에서는 이 세 개를 크게 다르지 않게 봐요. 그냥 웬만하면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결측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뭐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결측치가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결측치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에 결측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데이터에 결측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 이거는 모든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 가장 맨 첫 번째로 밟아야 되는 0번째로 밟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든 뭐 시각화를 하든 뭐 딥러닝을 하든 뭐 챗봇을 만든들 뭐 어떠하든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결측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가장 맨 첫 번째 밟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체크를 했어. 그래, 결측치가 있대. 그럼 이 결측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측치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없애는 거는 뭐 없앤다 쳐. 자, 우리가 어떤 결측치를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대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숫자 컬럼이 있어. 숫자로 이루어진 우리 여기 지금 여기 11명이 있는데 11명의 그러니까 height 정보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제 값이 비었어요. 어떠한 데이터가 비었을 때 요 빈 값을 채울 때는 어떠한 값으로 채우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그쵸? 어떻게 보면 평균이 가장 무난한 답안지가 되겠죠. 그쵸? 뭐 이게 평균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닌데 웬만한 경우에는 평균이 맞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칙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없애거나 결칙치가 있는 데이터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또는 해당 그 결칙치가 있는 부분만을 다른 값으로 조그맣게 대치를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칙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칙치 관련 메소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결칙치 확인, 두 번째 결칙치 이제 제거, 세 번째 결칙치 대체.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뜻이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컨트롤 CV를 하다 보니까 요뜻 부분을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요 is NA는 해당 데이터에 결칙값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고요. drop NA는 결칙치를 제거한다라는 메소드이고 fill NA는 결칙치를 이제 다른 값으로 채운다. 보시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메소드가 생겨져 있죠. is NA 하면은 누가 봐도 약간 이거 결칙치니? 라고 물어보는 메소드 같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drop NA 하면은 야 NA 값을 떨고 라는 뜻이고 fill NA는 야 NA 값을 채워 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비 데이터만 쓰니까 너무 재미없나요? 데이터 좀 바꿔볼까요 우리? 이거? 어때요? 무비 데이터 계속 쓸까요? 아니면은 무비 데이터가 익숙하면은 무비 데이터 계속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 많으니까 다른 데이터를 써도 좋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문에 올려볼게요. 자, 아무튼 자, 요 누ll 값이랑 NaN 값이랑 NA 값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어 있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 숫자. 예를 들면은 뭐 허수가 있겠죠. 허수. 루트 1,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에선 정의가 되지 않는 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NaN, not a number라고 하고요. 값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문자열이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아예 약간 그런 거. 약간 눈새 같은 애들 있어요. 데이터 중에서도. 눈새 맞나? 눈새 모름 말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의 결칙치 종류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판다스에서는 이 세 개를 동일하게 봅니다. 이러한 결칙치를 좀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제거해야 올바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칙치를 확인할 때에는 is 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각 행이 결칙치인지 아닌지 논리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물론 이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썼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NaN 값들이 들어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쵸? NaN 값이 들어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is NA라는 메소드입니다. 보면은 이게 결칙값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false라고 대답하면 아니야 여기는 값이 제대로 적혀 있어 라는 거지만 여기 true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다 결칙치라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손쉽게 결칙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시리즈만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네 번째, 즉 다섯 번째 값에는 이게 이제 결칙치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요 sum을 활용하면은 총 결칙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총 결칙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기본 파이썬 내장 sum을 쓰면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그러니까 요 컬러라는 열에 결칙치가 19개가 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판다스 내장 함수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판다스 내장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마찬가지로도 이제 19개가 있습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시리즈 형태로 제가 이제 결칙치를 체크한 거였는데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칙치의 개수를 확인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sum을 쓰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판다스 내장 함수 쓰면 요거는 이제 파이썬 내장 sum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에러가 뜹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판다스 내장 이제 sum을 써서 이제 합을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열별로
우리가 쓴 열별로 결측치가 몇 개씩 있는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결측치 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이제 is NA 말고 이제 is null이라고 있어요. is null이라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면 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다는 거 나오죠.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is null이나 is NA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열별 결측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이거 5분 드려볼게요. 그로스의 결측치 비율, 즉 결측치인 것의 개수 나누기 결측치가 아닌 것의 개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주세요. 정수로 어떤 비율로 나오겠죠. 한 뭐 0.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번 이거 제가 5분 드려볼게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요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모르면 구글링 하시면 되겠죠. 구글링하면 쉽게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 뭐 not 뭐 결측치 아닌 것 개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 5분 들어보겠습니다. 다 잘 푸셨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동생이 저 모자 사줬어요. 귀엽죠? 동생이 저랑 1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요. 자기 취향을 저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자기 기린 좋아한다고 이렇게 기린 보여요? 기린이에요 이거. 꼭 이거 떼지 말래요. 이해가 안 돼. 이 떼면 좀 노멀할 것 같은데 제가 동생한테 잡혀 삽니다. 여동생인데요.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 그로스 열의 결측치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결측치인 것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df 안 되죠. df 그로스의 is na 점 sum을 하면은 결측치의 개수가 862개가 나온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결측치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겠지만 전체 길이에서 요거의 길이에서 is na의 길이만큼을 빼주면은 되겠죠. 이러면 결측치가 아닌 것의 개수가 왜 이렇게 뜨지? sum을 안 했군요, 제가. 네, 이렇게 하면은 결측치가 아닌 것의 개수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판다스에서는 내장하고 있어요. 결측치가 아닌 것들의 개수를 알아서 뽑아주는 내장 함수가 바로 이 not null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not na가 있나? not na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not na 등으로 결측치가 아닌 것의 개수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율을 확인해 보면은 얘는 전체 데이터에서 이 컬럼은 결측치가 20% 정도 있는 데이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뽑았는데 해당 데이터에서 20%를 못 쓴다는 거야. 20%를 못 쓴다는 거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내가 약간 그런 거야. 내가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햄버거를 돈 주고 샀는데 햄버거 중에 절반을 20%를 내가 못 먹는 거야. 억울하죠, 솔직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결측치들은 우리가 좀 약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를 제거할 때는 요 drop 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drop NA. 근데 이제 drop NA는 이제 우리가 결측치를 제거를 할 때 이 결측치가 행에도 걸려 있고 열에도 걸려 있어요. 그렇죠? 해당 결측치는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요 NAN이라는 값은 요 다섯 번째 행이기도 하지만 이거 아니야. 자, 다섯 번째 행이기도 하지만 요 non credit for reviews라는 열에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결측치를 제거를 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요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 결측치가 있는 열을 제거할 것이냐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때 이제 이게 행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열을 제거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인자가 요 엑시스라는 인자인데요. 엑시스 0을 입력하면은 이제 행을 제거해주고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해주고 엑시스 1이라고 넣어주면은 결측치가 있는 열을 제거해줍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리셋할게요. 데이터 리셋을 하고 이제 이 인플레이스 트루 인자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스 트루라는 인자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drop NA라고 쳐도 데이터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결측치가 제거돼서 이제 3655개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한다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실제 원본 데이터는 결측치가 있는 그대로 491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원본 데이터 자체를 내가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 inplace true라는 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 자체가 바뀌게 되어요. 그만큼 요 inplace true라는 인자는 신중하게 써야겠죠. 그냥 이렇게 inplace 쓸 바에 그냥 df2 이렇게 해서 변수 하나 새로 지정해주고 df2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 전처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제가 inplace를 인자를 넣었으니까 inplace 인자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돼서 결측치가 실제로 없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결측치가 싹 다 제거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 리셋을 하고 엑시스가 1, 엑시스 is 1이라고 넣어주면은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제거해줘요. 이렇게 하면 보면은 데이터가 좀 더 뭔가 많이 없어졌죠. 아까 28개였는데 7개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측치가 싹 다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멘토인 멘티분들한테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제거하는 건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쓸 데이터도 별로 없는데 데이터 없애야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또 뺏어야 쓰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뭐 예를 들어 결측치가 99%야. 전체 데이터에서 결측치의 비율이 99%야. 이러면은 지워야지. 이러면 지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데이터는 웬만하면 그냥 냅두고 결측치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측치를 대체하는 거는 이제 fill 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fill NA를 채운다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inplace true 인자를 넣어서 원본 데이터를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숫자 컬럼인 경우 중앙값. 여러분 중앙값 알고 계시나요? 중앙값? 중앙값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그냥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평균값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뭐 때에 따라서 중앙값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숫자 칼럼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문자 칼럼의 경우 대부분 이제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애를 이제 결측값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구글에 쳐도 그러니까 요거 제가 논문 찾다가 되게 웃겼었는데 결측치를 대체하는 걸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되게 분야가 깊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근데 일단 뭐 우리 뭐 교수님 할 거 아니잖아. 우리 뭐 박사 딸 거 아니잖아. 우린 그냥 평균값 아니면 최빈값을 넣어주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데이터를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컬럼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NaN 값이 들어가 있어요. NaN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마이너스 1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마이너스 1로 대체를 해보면은 이렇게 결핍치인 부분이 마이너스 1로 대체가 되었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본 데이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가 요 지금 제가 이제 fill NA를 마이너스 1로 넣은 것들은 제가 결핍치가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런 없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쉽죠? 결핍치 처리하는 거 되게 쉽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더 심화를 해서 워드젯의 평균으로 결핍치를 제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요거 뭐야? 요 코드를 쓰면은 이제 해당 이제 요 컬럼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이 값으로 결핍치를 채우고 원본 데이터를 바꿔줘라고 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게 평균값인데 이 평균값으로 결핍치를 채우고 원본 데이터를 바꿔줘라고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뭐 결핍치가 없고 해당 결핍치는 다 요 평균값으로 대체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 3분 들어볼게요. 아니 뭐 3분까지 줄 필요 있나? 아무튼 뭐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읽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관심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코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코딩 잘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CV를 많이 써야 돼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저도 뭐 코딩을 잘하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날로 먹을 수 있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할라 했지? 아, 맞아. 자, 일단 다시 데이터 리셋을 시키고. 결측치 이제 알겠어요. 결측치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결측치는 이제 비어있는 값,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결측치라고 하고요. 좀 비어있는 값들을 보통 의미하죠. 자, 좋았어요. 결측치가 이제 뭔지는 알겠고, 결측치를 체크할 때는 is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결측치를 제거할 때는 throwNA, 결측치를 채울 때에는 이제 fill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끝. 쉽죠? 너무 쉽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간에 요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적용이 되는 메서드 여러분들 안 까먹었겠죠? 해당 자료형에서만 특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의 모음을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들의 모음을 메서드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한번 우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메서드들이 어떻게 보면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러한 레고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놔야 데이터 분석할 때 좀 더 우아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적기만 했어요. 지금 자세한 건 이제 코드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게 있네 한번 쓱 한번 볼까요? 자, 유니크. 해당 데이터의 고유값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이 고유값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거를? 중복을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들, 데이터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들, 그러니까 좀 유일값, 고유값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내고, 요거 n 유니크는 요 n이 뭘까? n이 딱 봐도 약간 넘버 같죠? 요거 이제 고유값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이거 뭐 mean, 스탠다드, 미디안, 제가 바를 또 수정을 안 해놨네. 여러분 이거 분산이 아닙니다. 이거 표준 편차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분산은 이제 바라고 씁니다. 바. 여기 뭐 노트 같은 거 없나 여기? 없니? 쓰레기네. 아무튼 자, 이건 표준 편차이고 분산은 이제 바라고 쓰고, 미디안은 이제 중앙값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렬할 때 우리 sort values라고 해요. sort values라고 정렬을 시키고요. 요 value count라고 하면은 각각의 고유값들이 몇 번씩 나오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지섭 뭐 AA라고 하면은 신지섭 3번, A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좋아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한 8개 있는데 8개 한번 코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정말 이건 우리가 딱 봐도 일단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통계 방법인데요. sum 딱 봐도 합 같죠. 스탠다드 딱 봐도 표준 편차 같죠. variable 딱 봐도 분산 같죠. mean 딱 봐도 평균 같죠. mean 최소 카운트만 살짝 약간 좀 생소한데 빈도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예시를 많이 안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험하게 다뤄왔잖아요. 이런 친구들. 자, 하나 이제 다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요 통계 함수들 전부 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혹은 시리즈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 요 통계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각 컬럼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썸을 하면은 각 컬럼별 썸, 뭐 컬럼별 썸, 문자열은 문자열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요 시리즈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 시리즈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에 적용할 때 차이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거죠. 2차원 행렬꼴에서 내가 썸을 하면은 당연히 이 컬럼별로 더하는 게 맞고, 한 줄짜리 컬럼에 내가 썸을 때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것들의 합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뭐 어렵지 않죠. 되게 상식적이에요. 가만있어.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제가 이거 뭐 예시나 이런 거 연습 문제 안 만들어놨다고 안 하지 마시고 혼자 한 번씩 이거 해보세요. 미디안 나 처음 보는 친구인데 미디안이 뭘까 하고 여기 한번 쓱 적어봐. 미디안. 뭐 이거 103이네. 근데 이게 평균하고 다른 게 뭐지? 뭘까? 평균은 또 107이라고 나오나?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올까? 한 번씩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메소드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정말 많이 쓰게 되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유니크는 해당 데이터의 고유값, 즉 중복이 적어낸 값들을 보여주고, 요 n 유니크는 요 유니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유니크가 몇 개가 있는지 알려줘라고 묻는 게 요 n 유니크고요. value count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다시피 각 고유값이 몇 개씩 나오는지 딕셔너리 형태로 리턴하게 되고, sort value는 이제 말 그대로 값을 정렬해 줍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 유니크나 n 유니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 친구들이 다 서로 다른 친구들인데 얘네들의 고유값의 개수를 구한다?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약간 생각을 넓혀서 요 유니크, 엔유니크 혹은 밸류 카운트는 시리즈 구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쓴 코드 컨트리의 유니크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에서 컨트리, 즉 영화를 만든 영화들의 나라들의 목록을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뽑히게 됩니다. 뭐 좋아요. 한 가지 뭐 특이한 점은 요 어레이 자료 구조 형태로 나온다는 거,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뭐 이 정도만. 보니까 뭐 체코도 있고 인도도 있고 소련도 있네요. 저도 소련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러시아 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자, 이것들의 개수. 그러니까 요거를 솔직히 그냥 이거 렌 하면 돼요. 요거 렌 하면 요것들의 개수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줄여 쓴 게 요 엔유니크란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왜 하나가 다르지? 잠깐만. 뭐야? 왜? 저 지금 당황했어요. 뭐지? 나 지금 진심으로 당황스러운데요? 어? 설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 나면은 좀 이따 이거 스터디 끝나고 이거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거. 이상하다. 왜 다르지? 근데 맞네. 여기 NA 값이 하나가 있죠. 그쵸? NA 값이 하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요 유니크에는 이제 결칙치도 있다고 나오는데 요 컨트리에는 이제 유니크 값, 그러니까 NA 값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요게 잘려져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네요. 결칙치가 못 찾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사소한 거에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자, 이렇게 value count라고 하면은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지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미국이 가장 영화를 많이 만들었네요. 3,710개로. 그러니까 뭐 캐나다 124. 이게 또 시리즈 형태로 리턴이 되죠. 시리즈 형태로.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코리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국은 13개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엔유니크, 유니크, 밸류 카운트 어렵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메서드인 너무나 이지하죠. 자, 요 솔트 밸류스가 살짝 요거 약간 매운맛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얘가 정렬을 할 때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요 by라는 명령어를 써줘야 돼요. 물론 시리즈 형태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시리즈는 뭐 기준이 없어도 얘 하나만 정렬하면 되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정렬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요 인재를 넣어서 기준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내가 IMDb 스코어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IMDb 스코어가 가장 낮은 영화부터 쭈루루루루루 나오게 되죠. 내림차 순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리스트에 있었던 솔트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어센딩 퍼스트라는 인자를 통해서 이제 오름차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영화가 평점이 어딨어? IMDb 스코어가 9.5점을 받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연습 문제 이거 두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 합쳐서 5분 드릴게요.
다 잘 푸셨나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뭐 우리 오늘 배운 거 안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뭐야 불리인 인덱싱, 그다음에 요거는 쿼리,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아까 했던 솔트 밸류스를 이용해서 한 번씩 풀어봤어요. 뭐 방식은 되게 많은데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좋아요. 자, 다음에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한 나라는 어딘가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리를 통해서 컨트리 점 밸류 카운트를 해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미국만 따로 뽑아내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은 이게 미국이 가장 많은 영화를 뽑아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밸류 카운트를 왜 쓰냐면은 나중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지 뭐 파이 도표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보기 쉽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체에서 75%의 영화를 만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중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카운트는 특히 이런 파이 도표 그리기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점점 더 쌓일 거예요. 여기 점점 더 메소드 하나가 이렇게 좀 더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을 때 아마 이만큼 늘어나 있을 텐데, 어,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막힘 없이 술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몇 개씩 있죠. 꼭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거 왜 영화면 답이 안 나올까요? 왜 영화면 왜 아바타가 튀어나오지? 음, 잠시만요. 뭐지? 왜 영을 하면은 그게 튀어나올까요? 음, 에이씨 맞나 이게?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나서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도 지금 이게 왜 영어를 했을 때 왜 아바타가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또 왜 이러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인덱스 값 0이 아바타.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 영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요 영화의 이름이 아마 아바타인데 저도 당연하게 요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1694번이 아까 말했던 트랩드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더 이거를 해서 무비 타이틀까지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싱을 해주면은 이게 요 인덱싱이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걸로 걸려버리는 것 같아요. 요걸로. 요게 여기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 똑같은 거지.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왜냐면은 요 솔트 밸류 한 게 원본 데이터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가 되는 거야. 요 코드가. 오케이? 아시겠어요? 요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요런 맹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솔트한 값을 그냥 이렇게 솔트한 df다라고 값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또 이런 값이 나오네요. 젠장할. 왜지?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저도 이거 좀 더 이제 알아보고 교수님께 한번 메일 보내봐야겠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가 잘 나오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영어라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지는 또 참 의문이네요. 이것도 저도 한번 알아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인덱스 원본 데이터로 이게 되는지 아직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따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찬가지로 퀴즈 오늘 제가 없앴는데 퀴즈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없앨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 퀴즈.